중국 정치에서 누가 가장 강하냐고 물으면 대부분은 당연히 시진핑이라고 답하겠죠. 그럼 두 번째는 누굴까요? 총리 리창? 국가부 주석 한정? 사실 중국 정치 연구자들 사이에서 더 자주 언급되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띵시샹입니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존재감도 크게 드러나지 않지만 시진핑 체제의 가장 안쪽, 가장 깊은 곳에서 실제 권력의 흐름을 움직여온 사람. 오늘은 이 딩셰샹이라는 인물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왜 시진핑 시대의 핵심 실세로 평가되는지를 팩트만 가지고 아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딩셰샹은 1962년 저장성 닝보에서 태어났습니다. 혁명 원로나 태자당? 그런 배경 전혀 없습니다. 그냥 공부 열심히 하던 이공계 타입이었고, 운 좋게 중국 최상위 공대인 중국과학기술대학에 들어갑니다. 전공은 지구, 우주과학. 이때만 해도 이 사람을 중국의 2인자 후보로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졸업 후엔 군부도 아니고 중앙당도 아니고 상하이의 과학기술행정부서에서 아주 평범하게 커리어를 시작합니다. 띵셰상은 상하이에서 굉장히 조용하고 성실한 스타일의 관료였습니다. 1990년 후반부터 기상 업무, 과학기술 행정, 판공청 실무 등을 맡으며 아주 꾸준하게 올라갑니다. 파벌도 정치적 색깔도 없고 말수도 적고 큰 문제도 없고 중국 관료사회에서 이런 스타일은 은근히 강합니다. 일 잘하고 사고 안 치는 사람으로 자리 잡았죠. 그리고 2007년 띵쉐샹 인생의 결정적 순간이 찾아옵니다. 시진핑이 잠시 상하이 서기로 부임했을 때 띵쉐샹은 이미 상하이 당 조직에서 핵심 직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상하이시 판공청 주임, 상하이시 당 비서장. 이 두 자리는 상하이 지도부의 문건, 일정, 회의, 보고를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상하이판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자리죠. 그러니까 시진핑이 상하이에 와서 업무를 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사람이 바로 띵쉐샹이었습니다. 여기서 시진핑은 띵쉐샹의 스타일을 가까이에서 보게 됩니다. 말이 적다, 일처리가 정확하다, 충성심이 있다, 정치적 야심을 드러내지 않는다, 내부 비밀을 잘 지킨다. 시진핑이 가장 좋아하는 타입이었죠. 이 짧은 상하이 시절의 만남이 두 사람의 신뢰 관계를 결정짓는 출발점이 됩니다. 2013년 시진핑이 중국 최고 지도자가 되자 띵쉐샹은 자연스럽게 중앙 무대로 올라옵니다. 처음엔 시진핑을 지원하는 실무형 역할을 맡아 중앙 지도부의 일정을 조율하고 보고 체계를 정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띵쉐샹은 마침내 시진핑의 절대적 신뢰 없이는 갈 수 없는 자리, 중앙판공청 주임이 됩니다. 중앙판공청은 한국의 대통령 비서실과 비슷하다고 보면 되지만 권한은 훨씬 더 큽니다. 중앙판공청은 4가지를 통제합니다. 첫 번째, 문건. 시진핑에게 올라가는 모든 문건을 판공청이 먼저 봅니다. 어떤 내용은 올리고 어떤 내용은 걸러낼지 그 판단을 사실상 띵쉐샹이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시진핑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를 결정하는 사람이죠. 두 번째, 접근. 어떤 장관, 어떤 기관이 시진핑을 직접 만날 수 있는지 여부를 판공청에서 결정합니다. 만나는 자체가 정치적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 권한은 엄청 큽니다. 세 번째, 회의와 일정. 국가적으로 중요한 회의들의 진행 순서, 참석 인원, 발언 순서까지 판공청이 조율합니다. 네 번째, 보안과 비밀 관리. 시진핑에게 전달되는 모든 기밀 보고는 판공청을 통과합니다. 이 4가지를 띵쉐샹이 6년 동안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부에서는 그를 이렇게 부릅니다.
시진핑의 눈과 귀를 관리하는 사람, 실제 권력의 입구를 쥔 인물, 보이지 않는 핵심 2인자. 중국에서 판공청 주임을 오래 맡았다는 건 정치적으로 거의 가장 높은 신뢰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2023년 띵셰샹은 드디어 정치국 상무위원이 됩니다. 중국 최고 권력 7명 안에 들어간 겁니다. 그와 동시에 국무원 상무부총리자가 됩니다. 정부의 제2인자 자리죠. 이제 띵셰샹은 명실상부하게 정권 운영 전반을 조율하는 인물이 됩니다. 총리 리창이 경제를 총괄하지만 띵셰샹은 정권 시스템을 총괄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중국 내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경제는 리창, 권력 구조는 띵셰샹. 그러면 시진핑이 왜 그를 가장 신뢰하는지 띵셰샹의 강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충성스러움. 정치적 충성도가 매우 높고 시진핑과의 신뢰 관계가 오래되었습니다. 두 번째, 조용한 스타일. 언론 노출이 적고 감정 표현이 거의 없고 파벌도 없습니다. 세 번째, 행정력. 행정, 정보, 보고 체계를 완벽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6년간 판공청 주임을 지낸 간부는 흔치 않습니다. 네 번째, 리스크가 거의 없다. 정적도 없고 스캔들도 없고 조직 내 반발도 거의 없습니다. 그럼 띵셰샹은 과연 시진핑의 후계자일까요? 한때는 후계자 1순위로 평가되기로 했습니다. 60년대생, 시진핑의 신뢰 최고, 상무위원 입성. 정확히 조건이 맞아 떨어뜨렸죠. 그래서 지금의 정확한 평가는 이렇습니다. 띵셰샹은 시진핑 체계를 안정적으로 굴리는 핵심 실세. 하지만 후계자로 확정됐다고 보긴 어렵다. 딱 이 정도가 제일 객관적입니다. 중국 정치에서 가장 큰 힘은 겉으로 드러난 직책이 아니라 지도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권력, 그리고 지도자가 접하는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 자리를 가장 오래 지킨 사람, 시진핑이 가장 신뢰하고 가장 가까이 두었던 사람, 중국 권력의 내부 기계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가장 잘 이해하는 인물, 그게 바로 띵쉐샹입니다.